만약 위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위는 더 위쪽 갈비뼈 뒤에 숨겨져 있어요. 위는 2리터 이상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병 콜라 하나에 해당해요. 음식이 위에 닿기 전에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체 음식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는 꽤 어려워요.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꽤 큰 닭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장기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왜 맹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몸에서 사라져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예요.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맹장 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네, 우리 조상들의 경우에는 이가 다 빠지면 사랑니가 도움이 되곤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사랑니를 빼는데 돈이 들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이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에게 개인 경호원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면 몸속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는 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매우 강하고 심지어 재생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간의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간이 절반도 안 남았다고 해도 원래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심장은 주먹 정도의 크기예요. 심장은 11만 5천 번 뛰고 하루에 약 9천 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몸이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배가 왼쪽 배보다 더 커요. 우리는 70만 개의 피부 조각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셔요. 단지 하루 동안 말이죠. 위는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입니다. 위에 있는 산은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죽여요. 위산은 위장 자체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점막이 그것을 보호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30분 동안 산책을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만큼이요. 우린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를 태웁니다. 앉아있을 때는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해요. 우리 몸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붓고 가렵게 만듭니다. 모기는 피부를 뚫어요. 몸의 면역체계는 곤충의 침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침입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특별한 반응을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은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혈액이 더 빨리 흐르게 해요. 그건 붓기를 유발하죠. 히스타민은 또한 가장 가까운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물린 곳을 가렵게 만듭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실내의 건조함과 압력으로 인해 미뢰의 민감도가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짜고 단 음식의 경우에요. 침이 없으면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미뢰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는 맛이 분자에 결합하게 해줄 약간의 액체가 필요해요. 또한 침에 녹지 않는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린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약간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짭짤한 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뇌가 흥분합니다. 배부름의 신호가 즐거움을 위해 모두 무시되죠. 게다가 위는 유한한 기관이고 설탕은 위의 긴장을 풀어줘서 물리적으로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와 주름은 독특한 개별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혀의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혀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을 구분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 입, 천장, 심지어 목구멍에 있는 8,000개의 미뢰 모두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수가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교근은 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들과 함께 어금니에 90kg, 앞니에 25kg의 힘으로 이를 닫을 수 있어요. 척추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린 옛날 조상들 덕분에 소름이 끼치는 기능을 갖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적들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고양이들이 씩씩거리며 등을 구부리는 것처럼요. 사람의 입은 상당히 독특해요.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두 세트의 동일한 치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은 수년 전에 가졌던 가장 작은 습관조차도 치아의 형성과 독특한 치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냅킨이나 거울에 찍힌 립스틱 자국은 누가 그것을 남겼는지에 따라 항상 조금씩 다르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좋아요. 누가 입술 자국을 남겼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각 개인의 입술 무늬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별에 따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래 턱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뼈입니다.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의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이 주로 내장 속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해요. 여전히 비록 여러분 본인의 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적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자신의 유전자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의 키와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일생 동안에도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평원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개발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피부는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멈추는 내부 타이머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또한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중단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운이 좋다면요. 이건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도록 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손들과 함께 사는 거죠. 하하. 혀에는 감각세포들의 군집이 있어요. 표면에 더 가까울수록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끝은 민감해요. 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 덜 민감하죠. 또 입술이네요.